자, 생명 시스템은 그럼 뭐냐? 이걸 한번 보는데. 자,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지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반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생명 시스템에서 생물은 지구계의 생물권을 구성하죠. 그치? 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듯이, 자, 직권, 기권, 수권에 분포하는 생물, 미생물을 모두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치? 맞니? 네. 자, 그리고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자, 각 여러 기관이 있죠.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생명활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 이게 생명 시스템에서 첫 번째 생물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생물은 있지, 보통이 어떻게 되냐면 생물은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자, 다세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라고 부르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걸 우리는 다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두 번째 구성 단위를 볼 거예요.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 자,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세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 즉 무슨 얘기냐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포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조직을 만드는데, 자,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라고 다 있니?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이 조직이 모이면 뭐라고 부르냐면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기관이 모이면은 하나의 독립된 객체가 되는 거지. 자, 기관의 모임이라고 하고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죠. 할 수 있는 객체, 한 마리라는 뜻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객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동식물의 구성 단위는 약간 다르지. 세 번째,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위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식물의 경우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돼요. 자,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이런 거죠. 자, 호흡계라고 하잖아. 그러면 호흡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을 호흡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에 관여하는 게 뭐가 있니? 코, 기관, 기관지, 폐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호흡계.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네. 자, 이렇게 나눠지더라. 자, 이것이 동물과 식물에서의 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첫 번째, 세포의 구조.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된다. 그리고 세포질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내부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포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질 속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자, 거기 그림 나와 있니? 네. 자, 174쪽에 맨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죠? 네. 네. 이 두 개는 외우자, 그림은 니네가. 자, 거기다 표시를 하고 외우기 하나 써놔 볼까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자, 첫 번째 공통으로 있는 건 뭘까? 자, 거기 봐봐. 공통은 뭐가 있니? 핵, 핵, 또 포막, 고막. 세포막,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불러봐. 니네 읽어봐야지. 또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보솜. 또 소포체, 소포체, 또 골지체, 리보솜이라고 있죠. 네. 자,
그래,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존재해. 그런데 차이점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차이점이야. 그치? 네.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뭐죠? 엽록체, 엽록체도 있고, 세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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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록체, 또, 액포. 액포도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로 나오죠? 네. 맞아. 요거를 구별을 해놔야 돼. 알겠지? 자, 네. 그리고 요거를 알아야 돼. 이제 세포 소기관의 역할. 이 역할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핵부터 한번 볼까? 자,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에서 가장 큰 소기관이고, 자,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중심이 돼요. 자,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또 핵이야. 그리고 자, 얘네는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이 됐죠. 굉장히 크니까 뚜렷하게 관찰이 돼. 그리고 또 핵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액들이 있거든.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그래서 염색액에 의해서 쉽게 염색돼서 굉장히 쉽게 관찰이 될 수 있는 게 핵이고, 그 다음에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질과 구분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세포마다 있지, 핵막이 없는 세포들도 있어. 원핵 생물이라 그래서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핵과 세포질이 막 섞여 있는 세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고등생물의 경우는 핵막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세포질하고 딱 구분이 돼요. 그리고 자, 여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DNA가 있어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존재하죠. 자, 이게 바로 핵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보솜이 나왔죠? 자, 리보솜 되게 중요해. 거기 봐봐. 리보솜은 어떻게 생겼니?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네, 네. 그래, 동글동글하게 생긴 놈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 소포체라고 하는 물질에 막 달라붙어 있죠? 네. 이거는 자, 이걸 리보솜이라는데 이건 막으로 막이 없어요. 이게 막이 없다. 막이 존재하지 않고 얘는 있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뭐를 만든다라고 나 있어? 아미노산 결합, 자, 거기 보세요.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나 있지? 네. 네,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결국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하여 단백질을 만든다. 이 단백질 때문에 있지 유전 정보가 다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 단백질에 우리가 그 갈색 눈동자,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눈동자가 갈색 눈동자가 되는데, 이 단백질에 멜라닌 색소가 없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눈동자가 푸른 눈동자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형태로 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리보솜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포체. 자, 소포체는 핵에서부터 막 나와가지고 핵 주변에 주머니 모양으로 감싸 있죠. 그치? 네. 그래, 핵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소포체는 핵과 연결되어 있고, 자, 주머니 모양으로 자, 둘러싸여 있어요. 납작한 모양을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자, 접혀 있죠. 맞니? 네. 접혀 있는 구조야. 그리고 얘는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맞니? 네. 네.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 소포체의 역할이 거기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니?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맞아요. 그게 역할이라는 거야.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세포의 다른 부위라고 했지. 세포의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포체예요. 됐니? 이동, 운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을 합성한다라는 거예요. 지질이 뭐예요? 역할이에요. 지질이 뭐예요? 지방이야, 지방. 아, 지질, 지방이라고 부르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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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세포 소기관. 이 세포 소기관들은 세포질 속에 존재하는 거야. 네 번째, 거기 골지체가 나와 있니? 네. 자, 골지체를 한번 보세요. 자, 골지체 역시 어때? 핵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소포체처럼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겹쳐져 있죠. 네. 네. 그래. 그리고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 등을 막으로 쌓아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얘는 역시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겹쳐진 구조야.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역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엇과 무엇을 막으로 감싼다 그랬지?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또는 지질을 막으로 싼 후
자, 막으로 둘러싸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거기 보면은 분비한다라고 나와 있지. 세포 밖으로 분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나 지질이 드디어 그 세포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세포 밖으로. 자, 이것이 바로 하는 역할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그 다음에 5번째. 자, 엽록체. 자, 엽록체는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렇죠? 이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에요. 자, 얘도 막으로 쌓여 있죠. 그리고 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래서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내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엽록체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흡에 관여하는 역할을 해요. 자, 호흡에 의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소기관이에요. 기관이야.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얘기죠.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자, 여기가 미토콘드리아다. 그 다음에 자, 이 호흡은 유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기물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발생을 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들이 생존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막으로 둘러싸인 막대 모양이에요. 자, 이런 것이 미토콘드리아. 됐니? 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뭐가 있어? 액포가 있죠, 액포. 네. 자, 이 액포는 자, 물, 그 다음에 색소라든지 노폐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액포예요. 그 다음에 이 액포는 역시 식물 세포에만 발달을 하죠. 그리고 자, 늙은 세포일수록 노화된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8번 세포막. 우리는 이 세포막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 자, 얘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은
자,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는 걸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막의 역할 중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자, 이게 세포막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벽. 자, 역시 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겠지. 자, 그런데 이 세포벽은 자,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의 모양이 딱 어떤 모양이 되게끔 조절하는 게 바로 세포벽이고, 그리고 얘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 단단한 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다.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우리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가자. 77쪽으로 177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세포막을 통하여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배워보면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 자, 여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의 구조는 첫 번째, 자, 세포막의 주성분이 나왔죠. 세포막의 주성분. 뭘로 나왔니? 인지질하고 단백질, 인지질과 단백질. 단백질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단백질을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막단백질.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과 인지질 이중층과 그리고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한 모양이 나오죠. 맞니? 네. 자,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로 나타나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인지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 얘네는 인지질의 유동성이 있어요. 자,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옆에서 우리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니? 자, 여기서 인지질을 한번 배워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인지질에 요 동그라미는 친수성기라고 불러. 자, 친수성기라고 하는 거는 물과 친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과 친하다. 그리고 요 꼬리를 이걸 머리라고 하고 이걸 꼬리라 할 때 이거를 소수성기 또는 친유성기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기름과 친하다. 자, 그래서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즉 기름과도 섞일 수 있고 물과도 섞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거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세포 밖이라고 하고 여기는 세포 안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이게 단백질인데 이거를 우리는 막을 구성하고 있는 막 단백질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관통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것도 역시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불러요. 거기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지, 되게 크게. 네. 그쵸?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세포막의 구조야. 그런데 이제 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이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선택적 투과성 밑에 맨 밑에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에 확산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우선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자. 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어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포막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질과 잘 이동할 수 없는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이거를 우리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 선택을 해서 어떤 건 잘 이동시키고 어떤 건 잘 이동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거기 봐봐. 분자의 크기 봐봐.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층
통해 이동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질에 잘 녹아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이 말을 쉽게 하자. 기름에 또는 지질에 잘 녹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분자의 크기하고 기름에 대한 용해도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워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하를 띠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영은아, 이걸 뭐라고 불러? 이온이죠, 이온. 네.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과 상투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에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 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은 첫 번째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자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확산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지. 자, 향수병을 방 한 구석에다가 열어놓으면은 방 전체 향수 냄새가 나지. 네. 그치? 그런 게 뭐냐면 향수병의 향수의 농도가 향기를 내는 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 그것이 방 전체를 보면은 향수의 농도는 되게 옅죠. 그래서 향수, 즉 냄새를 내는 분자들이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통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확산이에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단순 확산, 두 번째 촉진 확산, 요 두 가지의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단순 확산은 어디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야. 인지질 이중층,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쓰자. 이중층을 통한 확산, 이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것이 바로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거기 중에 자, 뭐가 있어? 기체 분자, 지용성 물질이라고 나 있죠. 이거 먼저 네. 알아두자. 기체 분자. 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또는 기체 분자 말고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야. 알겠죠?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 있어? 지방산, 글리세롤. 글리세롤 등. 자, 이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자, 농도가 진한 쪽에서 옅은 쪽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또는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이 이동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확산 속도는 자, 거기 봐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 높을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다라고 나 있죠. 자, 확산 속도는 온도가 높고 분자 크기가 작고 자, 지질 용해도가 크고 그 다음에 자, 또 뭐라고 했어요? 농도차가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얘가 뭐가 있냐면은 실제 얘는 폐포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바로 이런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교환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폐포가 있고 이게 폐포라고 해보자. 폐포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쭉 감싸고 있거든. 이게 모세혈관. 자, 혈관도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네. 자, 모세혈관의 이 혈액 속에 CO2 농도가 크다 그러면은 CO2 농도가 크니까 여기에서 CO2가 빠져나가. 그리고 이쪽에 산소 농도가 커. 그러면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녹아 들어와요.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요것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촉진 확산은 어떤 물질이 촉진 확산하느냐? 거기에 수용성 물질이 있죠. 자, 수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거,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거. 포도당. 자, 포도당 물에 녹이면은 이게 단맛을 내요.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하를 띠는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 이게 바로 이온이란 말이야. 자, 우리 보면 수많은 이온들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 이런 이온들이 이동할 때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알겠죠? 자, 범석아, 너 지금 졸립지? 아, 조금요. 네. 조금만 참아. 쉬는 시간 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문제도 풀게 시간 줄 테니까. 네. 조금만 참아. 자, 두 번째. 자, 확산 속도는 어떻게 되냐? 안과 밖에 농도차가 클수록 그런데 얘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차이점이야. 자, 두 번째. 자,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가 클수록 크나 자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이유는 있지. 요거를 알아두면 돼. 이유. 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냐면 모든 막 단백질이 물질 이동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단백질로 이동할 수 있는 막 단백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춰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게 있지. 혈액 속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것. 자, 세 번째. 혈액 속 포도당, 이건 수용성 물질이니까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촉진 확산의 하나의 예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세포벽에 농도 차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확산 속도라고 해보자. 그럴 때 확산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멈춰. 이렇게 거의. 이거는 촉진 확산이에요. 그리고 쭉 농도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이 이게 단순 확산이야. 알겠니? 자, 3투라고 하는 거는 확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 이건 뭐냐면 자,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아까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쪽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했지. 근데 여기에서 이 3주라고 하는 건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용매가 또는 액체, 물이라고 하자.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3투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 이게 바로 3투야. 그러면 세포에서의 3투.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세포에서의 3투. 이거는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 차에 의해 쉽게 물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또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것을 세포에서의 3투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세포에서의 3투 현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내놨지.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거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있죠. 네. 아니, 그거는 책을 가지고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거는 저장액이라 그래서 여기에 저농도가 있고 여기에다 세포를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고농도지 쉽게. 맞니? 네.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겠지. 네. 그러면
이 세포는 점점점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커져요. 커져요. 커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포막이 터져버려. 알겠지? 근데 식물 세포는 단단하게 세포를 고정하는 세포벽이 있지. 네. 그래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는 터지지가 않아.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담궈놨더니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근데 물이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 봐봐. 들어가는 화살표가 나오는 화살표보다 더 진하게 그려져 있죠. 네. 그치? 그래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나오는 물의 양보다 많아져서 세포가 팽창을 해. 그리고 식물세포도 봐봐. 세포벽하고 딱 붙었죠. 세포막이. 네. 그렇게 팽창하면서 딱 붙었어.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는 등장액이라 그래서 자,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을 때야. 자, 안과 밖의 농도가 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세포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크기는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가운데가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식물 세포도 봐봐. 세포막과 세포벽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치?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농도에다가 넣은 걸 한번 볼까요? 그걸 고장액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온 물의 양이 더 많지? 네. 그러니까 어때? 세포가 쭈글쭈글해졌니? 네. 세포가 그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리고 식물 세포도 봐봐. 자, 세포 벽하고 세포막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지? 네. 그래서 이처럼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확산에 의해서, 두 번째는 삼투에 의해서. 그러면 명은아, 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볼까? 자, 나무 뿌리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말라 죽는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 이유에 대하여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뭐라고 쓸래, 명은이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범석이는 뭐라고 쓸래? 서로 잘 모르겠어요. 에이, 진짜 이거 우리 여기서 삼투를 배웠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 속 농도보다 흙 속의 농도가 커서 나무 속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므로 자, 나무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 빠져나가므로 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쓰는데 뭔가 하나 아주 키워드가 빠졌지. 어떤 키워드가 빠졌니? 삼투라는 말이 빠졌잖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게 감점 요인이 되는 거야. 맞아, 저거
나무 뿌리 속 농도보다 흙 속의 농도가 커서 나무 속에 있는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므로 오히려 말라 죽는다. 이게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은 뭐를 요구하냐면 가장 필요한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또 채점의 기준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되느냐, 이런 거야. 요 앞에다가 자,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여기다 이거를 써주면은 삼투 현상이 다 설명이 되죠. 네. 맞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쓴 것을 만점을 주는 거지. 자,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자, 나무 뿌리 속 농도보다 흙 속 농도가 커서 나무 속 물이 오히려 흙 속으로 빠져나가 나무가 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명은이도 됐니?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지, 이렇게 다 설명하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데서 니네가 설명을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 삼투 현상에 얘들이 나와 있어. 거기 한번 봐봐.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다 담가요? 소금물? 그렇지, 소금물에 넣어주잖아. 자, 아니면은 소금을 막 뿌려놓으면 어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지?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배추도 다 이게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이 생명체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바깥의 농도가 진하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거. 콩팥의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삼투 현상이야. 세뇨관의 농도가 더 커요. 그럼 뭐야? 혈관의 농도가 더 크고 세뇨관이 있는데, 세뇨관에서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오줌이 빠져나가는데 세뇨관의 농도보다 혈관의 농도가 커서 물이 이렇게 다시 흡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나와 있네.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오히려 말라 죽는다. 나와 있지? 네. 그리고 또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어때? 물을 흡수하면서 다시 쌩쌩해지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삼투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 나와 있네. 자, 그래서 결론을 봐봐. 자,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삼투에 의해 이동한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하나는 확산, 하나는 삼투.